처음 준비할 때는 되게 막연합니다. 뭐 비용 있죠, 세금 있죠, 통관 있죠, 모든 정보를 다 일일이 파악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소량 사입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직접 돌려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강아지 옷으로 소량 사입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네이버 대형 키워드 검색하면 3위까지는 그래도 제가 올려봤었어요. 그래서 의류나 액세서리 그리고 뭐 인테리어 소품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다품종 사입 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에요.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높은 소량 사입 관련 질문들을 모아서 그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시작했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다품종 소량 사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외 구매 대행만 하다가 처음 사입인데 1688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전체 비용이 20만원 들었고 비용 지출한 게 뭐 타당한지 보여달라 뭐 이런 비용이 들었다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내용 정지해서 보시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적합한 비용인지 그걸 이제 봐달라는 거잖아요. 항상 다품종 소량 사입할 때 제가 드리는 말이 있어요. 소량이시면요 LCR 하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 해운항공으로 다 충분하세요. 개인 통관과 사업자 통관이 다른 부분은, 사업자 통관은 기본적으로 25,000원에 고정비가 부과된다는 거, 그게 다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사업자 통관과 관련된 더 자세한 차이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질문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량 사입을 시작하시면은 LCR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일단 이거에 대한 질문은 업체 정책마다 달라요. 일단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다큐멘트 비용 F 필요하고요, E 필요하고요, A도 무조건 필요하죠. 국내 배송도 G도 무조건 필요하죠. 나머지는 업체에 따라서는 잘 안 받는 비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웬만한 경우 아니면 소량 사입은 항공이랑 해운으로만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물건 가격이 10개만 시켜도 1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소품이라서 대량으로 팔릴 것 같지가 않아서 소량만 우선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진행하나요? 네, 직접 결제하셔도 되고요. 1688은 요즘에는 다 열려있어요. 그런데 소량 다품종은 특성상 주문 관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는 1688 구매대행 추천드리고요. 내가 한 종류만 뭐 10,000개 시킨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결제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상품 5개에서 10개 정도씩 약 한 30벌에서 50벌 정도 사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타오바오나 1688 알리 등등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볼 것도 없이 이건 1688입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경우에 대해서 1688이 우위를 가져가요. 제가 자세한 비교는 오른쪽에 카드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경우 아니면은 1688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통관이 있고 사업자 통관이 있는데 어떤 걸로 진행하면 될까요? 사업자 통관은 관세가 13% 나오고 부가세가 10%, 통관비가 22,000원인데 저는 간이 사업자입니다. 판매가 목적이시면 사업자 통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개인 통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관세가 13% 했는데 13% 나오는 카테고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관세 보통 한 8% 그 언저릴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은 보통 관세가 1에서 한 3% 내외로 줄어듭니다. 내가 만약에 중국 구매 원가가 50만원이 넘어간다 하시면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관세를 낮추는 게 맞고요. 통관 비용은 맞습니다. 2만원에서 한 35,000원 그 사이쯤 발생해요. 보통은 관부가세 잡을 때 한 18% 정도 잡는 것 같아요. 통관 종류와 관계없이 관부가세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150불 이상이면은 관부가세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이든 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중국 도매 의류 사입해서 옷 장사하려고 하는데 중국에 사시면서 사입 대행 해주시는 분들 믿을만한가요? 중국 분이시고 계신이 찾을 수가 없어요. 눈탱이 안 맞고 먹튀 없는 거, 그걸 찾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듣고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먹튀는 의외로 많아요. 한국도 사실 먹튀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잖아요. 사기공화국이라고. 심지어 한국도 많은데 중국은 오죽할까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물어봤던 게, 중국에서 만약 그렇게 먹튀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중국에 계신 분이 뭐 신고를 하면은 계좌 같은 거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도 그게 어려운데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일단 제가 안 해봐서 그건 제가 모르겠고, 직접 결제해서 사고 터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좀 업력 좀 오래되신 분들도 직접 결제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1688 통하지 않고 직접 결제하는 거죠.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플랫폼에 거래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세금 증빙할 때도 훨씬 유리하잖아요. 딱 생각해 봤을 때도 플랫폼에 거래 기록이 남아있으면 세금 증명하기에도 용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수수료를 좀 지불하더라도 저는 그쪽 이용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저도 현금 결제하는 게 좀 있는 편이에요. 굳이 저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도 플랫폼을 끼고 하겠어요. 저 같아도 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온라인 플랫폼 껴서 안전하게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저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소량 사입의 기준이 있나요? 몇 개나 금액이 어느 정도부터 가능한가요? 기준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준은 한 100개 미만? 그 정도인 것 같고,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도 요청하면 수입이 가능해요. 초도 물량에 대한 추천은 단품은 50개 정도 추천하고, 만약에 이제 의류나 액세서리 같이 종류가 다양한 거라면 키우당 한 5개에서 10개 정도? 그 정도 추천드려요. 올려보면은 잘
나가는 건 잘 나가고 안 나가는 건 진짜 오지게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단품종 하는 거랑 다품종 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품종은 하나당 저도 한 30개 50개씩 가져와요. 왜냐면 그 로켓크로스 돌려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10개 20개 가져와서는 그게 안 돌아요. 한 50개 정도는 갖고 와야 그 다음 재고가 오는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더라고요. 옷이랑 액세서리 쪽으로 오면 좀 얘기가 다른 게 그쪽을 20개씩 가져왔어요. 초도 물량을. 근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거 다 털기 힘들어요.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좀 풀어보도록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팔리는 거 진짜 오지게 안 팔리거든요. 그 사이즈에 대한 재고가 오지게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품종 하시는 분들은 옵션당 5개에서 10개 그 정도만 가져오시는 게 저 낫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개로 좀 가져왔었어요. 현재 생활용품 내지 인테리어 소품류를 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 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구매 대행 업체를 찾는데 정말 소량이라서 소량도 잘 봐주시는 데가 있는지요. 소품종 소량 잘 봐주는 업체 보려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스큐당 초과 비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품종 결제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구매 공수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야 돼요. 제가 만든 곳 SMB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다품종 소량하시면 SMB가 제일 잘한다 생각해요. 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해외 구매 대행과 국내 사입 판매 같은 사업장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 신고 시 많이 복잡할까요? 상품을 한두 개 걸러서 세금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사업장을 아예 한 개 더 받아서 관리해야 될까요? 걸러서 신고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에요. 어차피 해외 구매 대행도 장부 기반 신고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신데,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구매 대행이랑 사입 계정을 이제 공유해서 같이 쓰는 거잖아요. 구매 대행은 그 방식 특성상 대량이랑 반자동은 쿠팡에서 그 지재권 매일 굉장히 많이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누적이 되면은 계정을 정지 먹어요. 그러면은 사입으로 내가 리뷰를 쌓은 그 제품도 같이 정지를 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운영 측면에서도 그 계정을 구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세금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도 훨씬 편할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 기장료가 더블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업자가 두 개잖아요. 두 개를 맡기는 대신에 좀 비용에 대한 감면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동일한 카테고리잖아요. 도소매업이란 신고할 때만 조금 더 보수를 얹어 드린다든가 서비스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야 고정 비용을 좀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꼭 가져와야만 판매가 가능한가요? 배대지 구매 대행으로 소량 사입하게 되면 사업자 통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10장에서 20장만 받아볼 거라서 통관 수수료를 한 기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판매 목적이시면 무조건 사업자 통과하셔야 돼요. 검색 조금만 해보셔도 불법인 거 알 수 있어요. 개인 통관으로 들어온 거는 재판매가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판매해서 걸리게 되면은 불법으로 벌금 내시게 되고요. 그리고 10개에서 20개 가져오면은 고정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공이랑 개인 통관 이 두 개의 조합이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일정이 급하시지 않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갖고 오는 게 가장 베스트한 부분이죠. 그래서 소량으로 했을 때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하면 그런 거 없고, 가능하면은 많이 한꺼번에 가져오시고 운송수단도 제일 저렴한 거 쓰시는 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신고 비용할 때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 내역으로 소명 제출하면 되나요? 이거는 부가세 매입 신고는 수입 신고 필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 문서를 관세청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중국에서 수입할 때 물건 가격에 대해서 부가세를 강제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배대지랑 관련 없어요. 이건 배대지랑 관련 없이 이 문서를 잘 갖고 있으면 부가세 매입 증빙은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그 세금 증빙할 때 내가 이거를 어디서 샀는지 그거를 우리가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외화송금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세무사마다 좀 답변이 좀 달라요. 세무사분 몇 분 초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파는 품목마다 다른 알리테무에 거의 영향 안 받을지, 뭘 팔아야 할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한 3년이죠? 횟수로 3년인데 사업의 변수가 나인 것 같아요.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초창기로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알리테무랑은 좀 별개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보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잖아요. 궁금증을 좀 던져볼 만한 게, 왜 리스크가 있어야 수익이 날까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리스크가 높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기술이나 유통이 발전해서 리스크 요인이 줄어든다면 지금처럼 수익을 벌어다 주지 못할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걸로 진짜 마진율 한 70% 80% 받아가신 분도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배대지도 1kg당 15,000원인가? 그쯤 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5,600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저는 두 가지의 모순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리스크를 짊어지긴 싫지만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두 가지의 모순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해보니까 유의미한 수익은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리테무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중국 사입으로 이제 사업 영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구매 대행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중국 사입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로켓크로스 덕분에 워킹하는 모델이죠.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중국 사입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관으로 진행된 건 재판매 금지가 맞나요? 그리고 사업자 통관 같은 경우는 위에 쪽으로 0.5 CBN 기본으로 적용되는 것이 좋나요? 일단 재판매 금지는 맞고요. 판매 목적이면 사업자 통관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털이 없어요. 요즘은 0.1도 해주는 곳이 많아요. 옛날에야 뭐 1 CBM 단위도 많았었는데 지금 시점에 0.5 CBM 단위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 싶어요.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것만 스티커만 부착하면 되나요? 제품 바이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원산지 표기 종류가 다양해요. 스티커 있고 뭐 불도장 이런 것도 있고 뭐 퀘어랍에도 있고 한데 보통은 1381이랑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면 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배대지 만났다면 그쪽에다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거기서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이 원산지 표기라는 게 제가 느낄 때는 그 불편함이 두 개가 있어요. 참고로 원산지를 뭘 표기할지를 내가 찾아서 그거에 맞게 신청하는 게 원래의 관행이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산지 작업을 뭘로 할지 어차피 배대지가 알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물건 내보내니까 옵션 하나만 원산지 표기 찍도록 하고 제품에 맞는 원산지 표기 뭘로 할지는 배대지가 선택해서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이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찾지 말고 눌러놓기만 하면 알아서 저희가 해주는 식으로. 1688에서 사오면 패키지가 최대 중국어일 텐데 중국어 패키지 제거하고 투명 비닐백이라든가 종이상자라든가 제가 다시 포장해서 제 스토어 이름으로 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상표가 등록 안 된 상품이랑 괜찮나요?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노브랜드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포장 제거하고 새로운 패키지 씌워서 재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해요. 투명 비닐백, 종이상자 등으로 이제 리패키징해서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게 힘듭니다. 디자인권이랑 특허권 그 두 개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체크하는 게 꽤 공수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추천해드릴 만한 부분이 상표권 보시고 이게 OEM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OEM이 가능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브랜드 제품일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고, OEM이 가능하다 하면은 우리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체크하는 편입니다. 중급에서 사입 시 적은 금액대이거나 소량으로 사업자 통과는 대행업체를 꺼려서 하나요? 혼자 해보라고 하니 막막해서 알아보긴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많아서 어렵네요. 아무래도 공수가 많이 들죠.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소량 납품종은 공수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입장 바꿔서 저한테 원산지 표기 스티커 2000개 붙이라고 하면은 그거 쉽지 않아요. 2000개 붙이는 거. 그 인력을 운영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뭐 소량 납품종이 은근히 어려운 게 국내 3PL에서도 너희 거 너무 어렵다고 뭐라고 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고요. 배대지든 3PL이든 둘 다 잘 선택해야 돼요. 의류 상품을 수입하는 거는 색깔이 필수라고 하는데 의류 관련 경험이 많은 업체가 있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만약에 퀄리티를 중요시 한다면 저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중국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이 훨씬 나아요. 미적 감각이 달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택배를 해달라고 이제 카페에다 글을 올리면은 쪽지가 막 날라옵니다. 그쪽에 맡겨서 진행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퀄리티가 우선이라면 한국이고요. 비용을 우선으로 한다면 중국입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 한국이 생각보다 이런 택배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더 저렴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저도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이 의외로 더 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물건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진행해요.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품목을 대량으로 한 번에 구매하는 것보다 여러 품목을 소량씩 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소량 사입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 통과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소량으로 사입하시면 사업자 통과 밟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판매가 목적이면 반드시 사업자 통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판매가 목적이면 사업자 통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배대지를 통해서 사업자 통관으로 2번 구매를 했어요. 첫 번째로 단일 품목으로 사입을 해서 관부가세 통관수수료 대행 수수료 등을 납부했는데 소량으로 하기에는 그 비용이 아까워서 다음번에 몇 개 묶어서 보니까 이거는 이게 핵심이죠. 그렇게 여러 번 요청하면 힘들다, 소량 여러 품목으로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했다는데 이것도 맞아요. 다품종 하는 경우에는 인력 운영이 힘들어요. 업체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을 커버할 수 있는 구매 대행 업체 쉽지 않아요. 정확히는 할 수 있는데 잘 하냐는 또 다른 문제죠. 대표자도 정책을 잘 짜야 되고 실무자도 그만큼 동기가 부여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모로 되게 고려할 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품종 소량하시면 저희 거 쓰세요. 1688 구매 대행에서만큼은 넘버원이라 자신합니다. 소량 샘플 사입 시 개인 TT 송금 후 사업자 통관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인보이스는 업체한테 받은 상황입니다. 샘플이시면 한두 개잖아요. TT 송금하지 마세요. 송금하면 수수료만 35,000원, 45,000원 나와요. 25년 기준으로 직접 결제시면 카카오페이 긁으시고요. 샘플이시면 개인적으로는 구매 대행 하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애견용품 판매 중인데 직접 원하는 상품을 소량으로 사입하려고 합니다. 소량으로 구매가 가능한 중국 구매 대행 업체 찾고 있는데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거 SMB 오세요. 다품종 소량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전혀 후회 없을 겁니다. 현재 이용 업체는 20kg 이상 취급하는 곳과 거래 중이에요. 문제는 10kg을 주문해도 최소 단위 20kg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인데 네, 이런 거 없어요. 리스크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kg은 0.5 단위로 보통 받죠. LC는 0.1 단위고 요즘에는 그렇게 다
다 커트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가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면 더 좋은데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절차가 맞나요? 1688에서 물건을 고르고 배송 대행 업체 이용, 배대지 주소 받고 통과 절차를 받은 후에 5에서 7일쯤 물건을 받는다. 이렇게 진행되나요? 네, 맞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직접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배송 대행 신청서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입 통관하고 수치 받으시면 되고요. 1688에서 업체가 물건을 사게 하는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 통관을 하고 수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운송수단별로 얼마나 걸리냐 하면 주문해서 내 집 문 앞까지 도착하는 거는 대략 한 해운은 10일에서 15일, 항공은 7일에서 9일, LCL은 7일에서 9일 이렇게 소요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인증이 필요한 물건은 제가 직접 인증받은 항공업체 찾아서 인증서를 부탁하거나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원래는 직접 찾아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보통은 편하게 배대지에 물어보는 편이에요. 다만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직접 다 알아보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20년차 연구원분이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안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그 습관을 기르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체크할 때는 국민신고에 질문을 올려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서 캐시인적으로 한번 걸렸었죠. 잘못 알려줘 그 사람들에 대한 아주 약간의 서운함, 실망이 있긴 하지만 잘 고민해보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내 책임이잖아요. 지금은 참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알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누가 이래서 이렇다더라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되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알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아마 앞으로 뭐 하시는데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수량검수, 파손 확인, 원산지 작업, 사용연료 어쩌고저쩌고인데 다 가능해요. 참고로 그 원산지 표기는 공장에서 하는 게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꼭 물어봐주세요.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1688에서 소량 사입한 물건을 사업자 통관으로 받을 예정인데요. 구매 대행 업체는 안 쓰고 따로 결제 대행만 해서 다른 사람이 해줬어요. 그래서 카드 내역이나 송금 내역 등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 통과 후에 관세청에서 나온 세금계산서 납부하기서로 매입 증빙이 되나요? 어떻게 돈을 결제했는지는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는지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구매 플러스 배송까지 대신해주는 업체가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기업 뱅킹으로 외환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플랫폼 결제 하시던가요. 페이 같은 걸로. 그런 경우가 아닌 걸로 보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샘플 한두 개 받는 거야. 뭐 신용카드로 해도 문제 없죠. 수입 대금 결제 하시는 거는 법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5개 정도 소량 사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경조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까지 반영하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세금계산서 안 끌어주는 곳이 요즘에도 있나요? 2025년에? 다품종 소량 할 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추가 비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품목수가 많아지면은 그거를 처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공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추가 비용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없는 곳이 전 되게 좋은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쓰는 입장에서는. 구매 대행 준비 중인데 사업자 등록 1개인데 2개로 하는 게 나을까요? 서치하니까 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2개로 나누는 걸 추천드리고 구매 대행 계정은 사입보다 상대적으로 정지 먹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 계정까지 싹 다 날리고 싶지 않으면은 전 2개로 나누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여성 의료인데 소량 사입이라 그런지 거의 장당 소비가를 부르네요. 정년 대량 사입밖에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답이 없어요. 소량을 하는데 흥정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 그런 곳은 없더라고요. 뭐 중국이랑 베트남 도떼기 시장 가면은 뭐 한 50% 깎고 그러잖아요. 근데 1688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사업체를 가지고 플랫폼에 입점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정도로 흥정할 수 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진짜 많이 해봐야 20-30% 정도? 사업자 통관으로 소량 다품종, 그 다음에 A 상품, B 상품, C 상품 뭐 이렇게 있는데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편하시려면 동일하다고 봐주시는 게 맞고 깊숙이 들어가시면 대행 수수료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주문서를 나눴을 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웬만하면 다 동일하다 봐주시면 돼요. 소량 사업자 통관도 목록 통관에 해당이 됩니까? 관세 수수료 3만원이 발생하나요? 배대지 사이트 공유가 가능할까요? 네, 이거 저희 거 쓰시고 사업자 통관이랑 목록 통관이 다른 거예요. 관세 수수료는 보통 한 2만원에서 35,000원? 그 사이 정도예요. 사입할 때 구매 대행 없이 직접 해외 송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 통관만 배대지에 신청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직접 송금이 가능한데 굳이 수수료 내서 구매 대행으로 사입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혼용해서 쓰시는 게 맞고요. 단품 결제하시면 그냥 자기가 결제하는 게 더 빨라요. 솔직히 그게 더 편해요. 다품종은 그걸 내가 다 한다? 구매 공수도 많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게 진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구매 대행 아니면은 직접 결제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품종이면 구매 대행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알리바바에서 MOQ 1개 가능한 제품 구매하려면 개인 목록으로 통과시켜야 됩니까? 사업자 통과는 기본적으로 25,000원이 부과돼요. 그래서 돈 낭비, 시간 낭비 둘 다 낭비돼요. 샘플이시면 개인 통과 추천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매 목적이 아니면 사업자 통과를 밟을 이유는 없습니다. 생활용품 내지 인테리어 소품류 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구매 대행 업체 찾고 있는데 정말 소량이라서 혹시나 대리 통관이 아니라 구매 대행 말씀하시는 거면 아래 고정 댓글 영상 가시면 조건들 비교한 게 있으니까 그쪽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량 사입의 기준이 있습니까? 몇 개나
해야 금액이 어느 정도부터 가능한가요? 기준은 없고 한 개도 소량 사입은 가능해요. 사입을 하는데 한 개만 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사실 돈 아깝죠. 한 개만 할 거면. 말 그대로 소량 사입 팁 좀 알고 싶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100만원어치 의류를 구입해서 항공을 받고 있는데 무게당 어쩌고저쩌고. 구매 수단은 제일 싼 게 직접 결제죠. 운송 수단에서 제일 싼 건 해운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추천드리고, 항공으로 하면 당연히 비싸죠. 가격이 항공으로 하면 말도 안 되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우선이시면 해운이 낫고요. 빠르기가 우선이시면 LCL이나 해운이 제일 낫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이미 샘플을 받아서 소량 수입하고 판매하고 싶은데 최소 수량 및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이나 금액 정책 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쇼보보기 나름이에요. 이게 중국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 게, 내가 40%를 깎을 수 있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서 저 같아도 40% 안 깎아줘요. 많이 깎아도 20-30%가 적정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그 생각관념의 차이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시장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1000개 맡기면 대량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대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물량이 아니고서는 중국인 입장에서 대량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여지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는 간이와 일반적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 수입 시 세금 계산서 반영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배송 비용은 면세예요. 면세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1688 구매 대행이라면 수수료 때문에 끊어드리고, 그 이외의 경우는 웬만하면 안 끊어드린다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배송 비용은 면세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부가세 신고할 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1688 구매 대행 했는데 세금 계산서 안 끊어준다. 그러면 안 돼요. 구매 대행 했으면은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물류 사입을 예정 중입니다. 현재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진행하는 와중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소량 사입을 먼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자 통과를 진행하면 광부가세에 대한 매입자를 만들 수 있지만 소량 사입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고정비는 줄일 수 없어요. 이게 나라한테 어차피 낼 건데 세금 좀 깎아주세요 라고 내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손해 보더라도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더라고요. 엄청 큰 위험이 아니잖아요. 10만원 50만원 없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는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바뀔 만한 돈은 아니잖아요. 그 우위가 해소되기 전에 빠르게 들어가서 편익을 취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맞는 선택이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창업 시작하려고 정보 서칭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배송대행 업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할 경우에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후 배대지를 이용하실 텐데요. 사업자로 할 경우에 배대지에서 사업자 통관 수수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마다 부과하는 거가 맞느냐라고 하신다면 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일단 건마다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통관 수수료가 왜 필요하냐고 한다면은, 개인 통관은 사실 통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사업자 통관을 받는 목적은 간단해요. 내가 불특정 다수한테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시중에 유통됐을 때 검증받지 않은 물건이 시중에 유통이 되면은 치안상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문제가 없는 거를 증명하려는 그런 대리인이 붙겠죠. 쉽게 그런 분들을 관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FM 설명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드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통관할 때는 필연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수수료가 붙고요. 그거를 보통 관세사 수수료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건당 거의 한 2만원에서 35,000원 그 사이로 들어가고요. 배송 건당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제품들을 한꺼번에 들여오시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이득이세요. 그래서 물량이 적을 때는 통관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업자 통관에서 고정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들어오시는 거, 그게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송이 오래 걸려서 제가 조금 사입해서 판매자 배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쿠팡 판매자 로켓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일반 통관으로 진행하다가 사업자 통관으로 하려니까 관세를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자제품이고 원가가 14만원 정도라서 두 개만 신고해도 200불이 넘는 관세가 나올 것 같은데,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배대지나 구매대행 신고 업체의 신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전자제품의 경우 사업자 통관하면 KC 인증 따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아마 사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세 같은 경우는 많아야 3% 잡아주시면 돼요. 원래는 18%를 내는 게 맞는데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35,000원 정도를 이제 납부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받게 되면 관세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어요. 증명서 가격이 35,000원이다 보니까 원가가 50만원 이하면은 그거를 안 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퍼센트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명서 가격 말고도 통관 수수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000원에서 35,000원 그 사이가 고정적으로 부과된다 봐주시면 되고, 운송 수단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이렇게 두 개는 거의 반드시 들어간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하면은 KC 인증이나 받아야 되냐요? 거의 100% 받아야 되고, KC 인증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본 200이라 봐주시면 돼요. 항목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아기옷 같은 경우에도 저도 최근에 그거를 받으러 가서 알게 된 건데, 보통 그게 14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 형태에 따라서 70만원 80만원으로 깎일 수가 있어요. KC 인증 비용이란 게 제품별로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 그거 상담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액세서리 운영 중인데 국내 사입하다가 외국 사이트에서 눈에 들어오는 품목이 많아서 구매 대행도 생각하고 해외 상품도 사입하려고 하는데 통관번호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알리테무 사이트에서 사업자 통관번호 입력도 안 되고 문의해봐도 사업자 통관은 아직 안 된다 하더라고요. 중국 사이트에서 어떻게 사업자 통관으로 세금 내고 통과하시나요? 아하. 일단 일반적으로 외국 결제는 부가세라는
부가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가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원을 결제한다 하면은 2만원은 부가세가 없는 비용이에요. 사업자 통관 수입하실 때는 신고필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부가세 얼마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납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알리랑 테무 신고하는 방법은 제가 세무사님이랑 이번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제가 추후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알리테무를 운송해주는 운송사가 있을 거예요. 운송장부로 찍히잖아요. 거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목록 통관 배제 신청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 나중에 보실 때 카드 뉴스로 아마 올라가 있을 건데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사업자 통관하다가 유사 상품 브랜드라 해서 폐기 처분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민증사본,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맞는 거가 싶어요. 저처럼 폐기 처분되어서 서류 보내신 분 계신가 싶어요. 네, 이거는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물건이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다 보니까 그 세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폐기가 결정됐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내로 그걸 들여올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건이 우리다 보니까 화주, 그러니까 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폐기 동의서랑 수수료를 이제 납부를 하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뭐라고 회계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하고, 요즘에는 민증사본까지는 그래도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 절차는 맞다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사업자 통관은 카카오로 만들었는데 인증서 발급이 유니패스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통관 고유부를 만들 수 있나요? 다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 통관 통장을 다른 곳에서 만들 수 없다는 글을 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올린 거 있어요. 그 5분 만에 이거 해결하는 게 있거든요. 사업자 통관부는 정말 제가 운영하는 배대지에서도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통관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항상 나오는 질문이어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 봐주시면 되고, 법용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11만원, 8만원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비용 낼 필요 없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 비용 내가지고 돈이 좀 많이 아까운데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4,400원짜리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봐주시면 되니까 그 영상 그 카드 뉴스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수입하기 전에 미리 해놓는 게 본인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돼서요 은행 가서 뭐 발급받고 등록하고 하면은 본인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한 다음에 사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전에 영상 보셔서 틈틈이 그걸 미리 발급받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본인이 물건을 빨리 받는 방법이에요. 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카페도 들락날락하고 찾는다고 찾는 중인데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간이 사업자 되고 판매 중인데 동대문 사이보다 직배송이 훨씬 싸다는 거 알게 돼서 직구하고 판매하고 싶어요. 저런 구매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33,000원 이렇게 든다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범용인증서도 8만원 정도 들고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죠. 그 범용인증서 아까 8만원 11만원 드는데 1,400원짜리 발급 받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33,000원은 들은 게 맞고요. 보통 이게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를 받아요. 사업자 통관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건 팩트고, 만약에 사업자 통관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원래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지정이 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한두 개 파는 거를 다 잡아낸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불법이에요 아니면 합법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불법인 건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라면 주변에는 굳이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 드리면 될 것 같고, 사업자 통관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히 더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관부가세 내는 그 절차만 추가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추가되는 거지, 물건이 입항이 돼서 그 다음에 뭐 통관 절차 밟는 그 과정까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 통관할 때랑 그렇게까지 속도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LCL 같은 걸 쓰면 더 빨리 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운송수단과 관련된 거니까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계좌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계좌 정말 필요 없다 생각해요. 왜 이게 필요 없냐고 하냐면, 중국 계좌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0만원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에요.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 계좌를 통해서 물건을 결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내 계좌로 개인 송금을 해서 결제를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일단 자전거래라는 거에 걸리고요. 기업 송금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개인 송금이 있고 기업 송금이 있는데 사업자 송금으로 해야 그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업자 송금을 내가 내 통장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그럼 월드퍼스트는 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드퍼스트는 조금 더 다른 영역인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풀어볼게요. 내가 내 통장으로 기업 송금을 해서 하는 경우는 외국한 은행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세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계좌는 굳이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페 내에서 구매된 업체들이랑 하는 게 나은 건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편하게 하고 다품종이거나 소량이거나 혹은 대화할 게 많거나 협정할 게 많거나 내가 할 게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구매대행 서비스 무조건 쓰시는 거 저는 강추드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그냥 직접 하는 게 더 빨라요. 그 두 개를 혼용해서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사업체가 4개 정도 되는데, 하나는 그냥 제가 알아서 다 결제하고요. 하나는 구매대행으로 싹 다 맡겼고,
해갖고 샘플도 그냥 다 구매대행 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소품조 할 거라 샘플을 한두 개씩 떼서 배대지를 이용했어요. 사업자 통관을 하려고 하는데 통관 번호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은행을 가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 오면 그때 처리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 보시면은 어떻게 할지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개인 사용 용도고 160원 안 넘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샘플로 한두 개씩 배대지 이용할 예정입니다. 하나둘 써보고 괜찮은 거면 사업자 통관 받아서 판매하려고 샘플로 한두 개씩 떼는 것도 사업자 통관 번호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정리해볼게요. 판매할 게 아니면 사업자 통관 안 밟으셔도 돼요. 샘플을 사업자 통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의 경우 있죠. 전자제품 샘플이 10개여서 사업자 통관을 받는 경우, 보통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은 출장 겸해서 이웃시장이나 뭐 광저우 그런 곳으로 가서 실제로 본인이 그걸 보는 게 더 빨라요. 비용적으로도 절약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샘플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개인 통관을 추천드리고, 그거를 잊지 마세요. 실제로 저도 일할 때도 가끔 샘플을 사업자 통관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안내를 드리고 미리 바꿔드려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돈만 아깝다고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판매할 게 아니면 모두 다 개인 통관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셀러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 통관할 때 구매대행 업체 써서 결제하면 수수료가 따로 드는데 그 수수료에 뭐가 포함된 건가요? 오로지 결제 수수료인가요? 사입하려는 제품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제가 첨부한 상품이나 질이나 색상이 똑같은 제품으로 컨택해 주나요? 아니면 첨부한 URL에서 구매해 주는 건가요? 결제 가능한 계좌가 있어서 배대지만 이용하는 것과 구매대행까지 같이 결제해 주는 것에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이거는 사업자 통관은 아니네요. 구매대행과 관련된 질문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아마 1688 구매대행인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입문자분들이나 예비창업자분들 혹은 다품종 소량 사입 하시는 분들은 1688 구매대행 저는 강추합니다. 1688 구매대행을 소개한 영상은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뉴스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봐주시면 되고, 이 결제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가 맞아요. 똑같은 제품으로 컨택해주는 것도 맞아요. URL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요청드리면 그거를 이제 대신 사주고 협상도 대신 해주는 서비스다. 그 정도로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제 가능한 계좌가 있어서 배대지만 이용하는 것과 구매대행까지 같이 해주는 거에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사는 거잖아요. 뭐가 더 저렴하냐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결제해서 배대지를 쓰는 거죠. 그게 더 저렴하고, 뭐가 더 편하냐고 한다면 구매랑 배송 둘 다 맡겨서 나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 그게 제일 편하고요. 개인적으로 초창기 때는 구매대행만큼 편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 첫 번째 질문, 사업자 직구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쭤봅니다. 타오바오에서 1000원짜리 키링을 80개 정도 구매해서 판매하려고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통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배대지를 이용하시던데 이유가 있나요? 타오바오는 한국으로도 직배송이 가능하던데 왜 그런가요? 이거는요, 직접 받을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타오바오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는데 사용 편의성과 신뢰도의 문제죠. 어쨌든 내가 배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어시스트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CS라는 게 빠른 일처리 때문에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시스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 통관에서는 그게까지 쓸 필요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자 통관이면 배대지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물건을 한꺼번에 갖고 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뭐 합치거나 바코드 작업한다거나 그런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배대지를 통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배대지를 쓰는 게 나은 것 같고요. 단순히 알리익스프레스처럼 물건을 보내는 형태면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창업 시작하려고 정보 서칭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배송대행 업체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할 경우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후에 배대지를 사용하실 텐데, 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배대지에서 사업자 통관 수수료라는 것이 있더군요. 혹시 현재 판매 중이신 분들은 매 주문건마다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구매대행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배대지마다 다른 건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통관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업자 통관을 할 때마다 한 건당 한 번씩 다 비용을 부과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관세사부이랑 이것과 관련돼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오른쪽에다가 카드뉴스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거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배송비를 아끼려면 다 같이 한꺼번에 받는 게 가장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합배송에 대한 추가 비용을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 1번부터 13번까지 제가 지금 커리큘럼 찍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빠삭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타오바오 구매대행 플러스 배대지를 찾습니다. 저는 초보셀러고요. 배송 관련해서 빠르게 소통 가능한 업체, 꼼꼼하게 제품 검수해 주는 곳, 물건을 잘 찾아주시는 업체, 이렇게 세 가지를 원하고 계시네요. 솔직히 이 세 가지는 웬만한 배대지들은 요즘 다 잘해주세요. 근데 저는 제 거를 추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SMB 전 추천드리고, SMB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참고를 해주세요. 타오바오 등 중국에서 사업자 통관 배대지 찾고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개수가 수로가 없거나 저렴한 곳이었으면 하고요. 도착하고 입고 처리가 2, 3일, 입고 완료 후에 배송비가 1, 2일, 결제 후에 출항이 1, 2일 어쩌고 있는데 너무 지체되지 않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원하시는 것은 딱히 그 방법이 없어요.
일단 다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픽하시는 거 저 추천드리고요. 소량사입 관련해서는 제가 채널에다가 많이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들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냐면 종류가 많아서 수요 없는 경우는 더 많은데 저렴한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저렴하면 서비스가 좋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쓰는데 좋다고 한다면 그건 어딘가에서 뭔가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를 원한다 하시면은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보통 오래 하셨던 분들도 배대지는 여러 개를 써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거를 이제 주력으로 미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위탁 판매를 해보고 싶어하는 초보셀러입니다. 최근 쿠팡셀러 등록도 했고요. 타오바오 물품을 중국 배대지 없이 사이트에서 직접 고객 주소로 보내는 셀러분이 계신가요? 타오바오에서 한국 직배송 서비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세관에서 개인에게 연락이 가서 무슨 정보를 더 입력하라고 했다는 후기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고객이 직접 연락을 받고 액션을 취하시게 되는 거라 서비스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배대지를 끼는 게 최선일까요? 타오바오 직배송이 말하자면 알리익스프레스 느낌이에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우리가 애초에 인터페이스 자체가 잘 돼 있을 뿐더러 익숙하단 말이에요. 알리에서 받는 것 자체가. 그런데 타오바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신뢰도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마진이 우선이면은 직배송을 해서 보내는 게 맞고요. 그런데 뭔가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면 배대지를 통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대지를 통하게 되면은 이 물건에 대한 사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걸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발생하면은 그거를 반품시키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업적인 안정성을 원한다면 배대지 쪽으로 통하시는 게 맞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원한다면은 직배송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게 더 맞는 선택인 거죠.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중국 배대지 추천 부탁드려요. 웬만하면 다 해줘요. 웬만하면 신용카드는 요즘에 다 해주는데, 다만 신용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상담 드렸던 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상담하다 알게 된 건데 할부 개월수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알아보니까 배대지는 사건 사고가 옛날에 많았었나봐요. 할부를 3개월 정도까지만 오픈을 시켜준다 하더라고요. 3개월 무이자만 이제 지원해드린 상태인데 1년 뒤에 이제 제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카드를 사용하신다면은 할부 개월이 몇 개월까지 무이자인지 그 부분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사용할 때는 와닿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알아보니까 1688은 도매고, 소매는 타오바오 소량으로 중국 사입 접해볼 때는 제품 소싱해서 소량 구매 후에 판매해 보는 거고, 어느 정도 수량이 많아지면 배대지 업체 이용해서 사입해서 판매하는 쪽일까요? 이거는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카드 저 위쪽 상단에 영상 올려드릴 그거 봐주시면 되고, 처음부터 하시는 거면 그냥 1688 하시는 게 나아요. 개인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1688이 우위를 가져가요. 특정 케이스를 제외하고요. 그 영상 카드뉴스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1688이 더 앞다운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사견을 조금만 얘기하면은, 물론 오프라인이 가지는 그 장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시간을 써가면서 할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시간은 중요하잖아요. 100만 원이면요, 초창기 사입할 때 이게 몇 개를 살 수 있는 양인가요? 그럴 바엔 차라리 1688에서 괜찮은 물건 가져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샘플 받아보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 궁금증을 문의드립니다. 구매 대행으로 진행 시에 배대지를 꼭 껴야 되는지, 보통 한 건씩 배대지 수수를 정산하는지, 스스에 올릴 때 사진을 퍼와서 올려도 되는지, 주문 넣으면 거기서 다 처리해 주는 건지. 아하, 일단 배대지에는 무료 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곳을 좀 썼었는데, 와, 사진을 아예 안 찍어주는 것도 있어요. 좀 놀라워서,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게 사진을 정말 한 방도 안 찍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검수를 요청하면은 다 해드리죠. 그거는 어떤 배대지든 다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문번호 한 건당 정산이 들어가고요. 합배송이라고 한다면 그 주문번호들이 여러 개를 이제 합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합배송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가져오면 좋은 점이 그걸 한 건으로 치니까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1688 타오바오 등에서 소싱해서 쇼핑몰에 올릴 때 사진을 퍼와도 되는지 여부인데, 원래는 안 되죠. 왜냐면 다른 사람 거잖아요. 저작권자가 아니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외국에 있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일단 모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공한 상점 입장에서도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대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매를 하는 건지 배대지로 주문 넣으면 거기서 처리를 해주는 건지. 근데 이거는 1688 구매 대행 서비스가 있고요. 그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 내용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직접 결제도 가능합니다. 계산서 확실하게 해주고 상품 검수 제대로 해주는 곳을 만나고 싶어요. 1688에서 주로 구매하고 있고, 전 배대지 업체가 상품 검수가 제대로 안 돼서 거래 그만하려고 하는데 검수 확실한 업체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저희 거 추천하는데 그게 있어요. 이게 무료 검수면은 그거는 사진을 3-4방 정도 찍어드리는데 물건 상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드려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왔어요, 물건이. 그런 걸 다 보겠다고 한다면 따로 검수를 신청하시는 게 맞아요. 유료 검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클레임을 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가능하면은 무료로 해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사입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잘 검수 안 해요. 왜냐하면 사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검수하는 것보다 재주무하는 게 더 나아요. 그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나 하이엔드 제품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훨씬
훨씬 낫습니다. 그 비용 아껴서 차라리 그거 또 주문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계산서를 안 끌어주는 곳이 요즘에도 있나 싶긴 한지만 계산서는 무조건 끌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유료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유료로 신청하셨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그런 거 하실 필요 1688로 사입하려고 하는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카드 등록하고 그걸로 결제하면 직접 결제하는 거니까 괜찮은 걸까요? 3자 매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입을 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그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제 3자 거래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3자 거래의 기준이 배송까지 해주는 업체여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배대지죠. 그거는 제가 국민신문고에다 한번 여쭤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냐고. 그랬더니 알고 있는 게 맞다고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매입증빙이 되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되죠. 오히려 만약에 신용카드로 했을 때 수수료라든가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거예요.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세금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큰 문제 없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타오바오에서 배송 대행으로 사입해서 판매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수입이 어렵네요. 원산지 표기는 채팅으로만 판매 측에 문의해야 되나요? 가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송 대행만 하면 끝인가요? 만약에 내가 소량이에요? 그 원산지 표기는 배대지에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 공장에다 10개 붙여달라고 하면 안 붙여주거든요, 걔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격을 더 우선시한다면 공장에다 문의하시는 게 맞아요. 웬만하면 다 원천 공장에서 다 끝내고 들어오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렇게 포장하는 거는. 왜냐면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원천 공장에서 끝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산지 표기 같은 거에는 굳이 다 알실 필요 없어요. 종류별로 다 다른데 그거를 굳이 다 알지 마시고 그냥 배대지에다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거는 별도로 알아보실 거 없이 편하게 목적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리나 타오바오 같은 중국 도매로 사입 판매할 때 KC 인증 다 받아야 되죠.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감당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도매 통해서 수입하시는지요? 정리해 드릴게요. 인증 안 받고 팔 수 있냐? 네. 왜요? 일일이 다 검사 안 하기 때문에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걸리면 큰일 나냐? 네, 그건 맞아요.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서류만 받고 하는 그런 간이 검사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애초에 그걸 통과를 시키지 않아요. 간단하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다가 KC 인증 안 받고 올리잖아요. 그래도 올라가요. 그리고 판매도 되고. 근데 그게 문제가 없냐고 하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수입할 때는 문제가 없냐라고 하시면은 수입할 때도 원래는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KC 인증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기 전에 붙여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맞는데 그걸 검사하는 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C 인증 스티커가 안 붙어도 들어와서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증을 받으시고 만약에 여러 개 안 되시면은 인증을 안 받은 상품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KC 인증을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수입할 수 있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우측에다가 KC 인증 카드 뉴스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제품 사입할 때 타오바오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매입 증빙이 가능한가요?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아무튼 카드 결제는 매입 증빙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TT 송금에서 받는 게 맞는데 카드 결제 당연히 되죠. 카드 결제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카드는 어디서 어떻게 언제 그걸 다 결제했는지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페이도 되죠. 페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TT 송금을 통해서 그거를 송금 증빙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2025년이잖아요. 세무사분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옛날에는 그 모든 서류가 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굉장히 패스가 많이 뚫려 있잖아요. 카카오페이로도 1688 되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시대가 변했잖아요. 매입 증빙이 필요 없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쪽 담당하시는 세무사분이랑 컨택을 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비전문가인 저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좋잖아요. 당연 사은품이라 KC 인증 받지 않아도 문구류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타오바오는 배대지로 분기별로 개인적인 거 많이 구매해본 편인데 무슨 차이냐 3개가. 그리고 포스트잇은 KC 인증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영상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 3개가 무슨 차이인지는 제가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 영상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는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688이 아니면 굳이 다른 거 쓸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돈 쓸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스마트 스토어 쪽들 보면은 비슷한 상품 혹은 같은 상품의 다른 로고로 된 상품들을 어렵지 않게 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진 않는지 수입 판매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제 안 됩니다. 이게 만약 디자인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로고만 바꿔서 팔아도 문제가 안 돼요. 타오바오에서 수량을 1개 또는 5개 정도 구입이 가능한가요? 네, 이건 맞죠.
그다음에 배드지 사용해야 되는지 소량 사입은 오히려 손해냐, 사입 전에 물건만 우선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5개 10개씩 타오바오에서 소량 주문해도 될까요? 5개는 요즘엔 1688도 가능하고요. 근데 5개를 사입하기에는 너무 작네요. 5개는 사업자 통과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 통관으로 샘플 받으시고요. 이론적으로는 주문을 받고 나서 그거를 보내는 게 맞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30개 정도 갖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차라리 처음에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사입해보려고 하는 왕초보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10개 이상의 샵에서 작게는 5개에서 할로윈 쇼품 하려고 하는데 14세 인증을 해야 됩니다. 머리 아프네요. 인증이나 그런 거 없다는데 소량 구입이라 인증받고 이것저것 나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들 그냥 수입하시나요? 이거는 아까 똑같은 건데, 인증을 안 받고 팔아야 되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나라에서 정해준 건 다 따라야 되세요. 다 따라야 되시는 게 맞고요. 그거는 제가 영상에 링크 담아놨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껌이라든가 다른 것들에 대한 영상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0번째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쪽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타오바오 쪽은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무료로 커리큘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은 거의 대부분은 다 해소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타오바오에서 사입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현지에서 출장을 갔을 때 공장을 하나 찾았었어요. 근데 저한테 되게 필요한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688 링크나 알리바바 없냐, 1688이 난 결제하기 편하다, 그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오로지 타오바오에서만 거래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게 좋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물건도 잘 만들고 뭐 업력도 있으셔서 스펙을 보여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현금 거래를 할 것 같아요. 현금 거래를 하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입으로 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타오바오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1688 신봉자였는데 타오바오에서도 은근히 희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수입하려는 거 혹시 타오바오에서 팔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타오바오가 상세 페이지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상세 페이지 구성할 때도 조금 더 편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요즘에. 근데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요. 아무거나 2개 비교해도 거의 2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거의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현금 결제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세요. 현금 결제를 지원해주는 배대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1688 구매된 업체 중에서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현금 결제를 지원하는 게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현금 결제는 아무래도 먹튀에 대한 위험이 있잖아요. 업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런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결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도 받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실제로 제가 거래하던 곳도 그것 때문에 현금 결제 못하고 1688 통해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서비스로 아예 만들기에는 컨트롤할 게 되게 많아요. 타오바오를 사입하시거나 혹은 1688에서 사입하실 분들은,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영상 링크를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은 시작하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타오바오에서 사입하실 분들이 느끼실 만한 것들을 모아서 좀 올려드렸어요. 질문의 대부분은 인증과 관련된 것이었고, 신용카드는 당연히 되죠. 그게 안 되면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배드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 실전에서 쓰일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노우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